유하, 안녕하세요. 자,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상품 이외의 것을 판매해서 나중에 받기로 한 돈이 있었을 때, 그 돈을 항상 100% 회수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못 받아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못 받게 되는 돈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같은 매출 채권이 있고, 또는 상품 이외의 것을 판매했을 때, 또는 돈을 빌려줬을 때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것이 회수불능이 되었을 때 그러한 손실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대손이 예상치 않은 대손이 발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말의 결산 시점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매년 외상값 또는 받아야 하는 금액 중에서 몇 퍼센트를 회수를 못하더라. 그러면 미리 자산을 빼놓자. 못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산의 차감적인 성격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설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못 받을 거로 예상했으니까 여기서 미리 빼놓은 것을 상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못 받게 되는 자산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손 충당금은 매년 설정을 하게 돼요. 매년 뭐 매출 채권이나 또는 뭐 대여금이나 미수금의 몇 퍼센트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작년에 10만 원을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못 받게 된 돈이 8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2만 원이 남은 거죠. 근데 내년에도 못 받게 될 금액을 예상을 해보니까 10만 원을 또 못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만 원의 잔액이 있으니까 얼마만 채워놓으면 될까요? 8만 원만 대손 충당금을 더 설정을 해서 보충해 놓으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대손 충당금은 결산 시점에 미리 내년에 회수하지 못할 것을 예상을 해서 수취채권, 자산을 미리 차감해 놓는 성격의 계정이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게 되면 대변에 발생을 하겠죠. 자,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을 10만 원을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10만 원은 못 받게 되는데 추가로 1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다 썼는데 추가로 2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 예상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련기로 처리하고 있고요. 기말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잖아요. 그리고 대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상황에서 미리 비용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손 상각비로 차변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대손이 1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7만 원만 발생을 했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았죠? 3만 원이 남았죠? 근데 내년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대손 충당금을 예상을 해보니까 만 원만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대손 충당금이 만 원만 설정하면 되는데 3만 원이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2만 원이 남게 되죠. 마이너스 2만 원이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보다 더 외상값 회수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놨던 3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다시 자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산 또는 미리 비용 처리했던 거를 거꾸로 상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고 있고요. 대손충당금 환입은 수익이라는 개념보다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미리 대손상업비로 빼놨는데 이 손실로 발생할 것을 다시 돌려준다라고 해서 오히려 비용이 내년에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계정으로 쓰게 됩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오히려 회수를 잘했을 때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설정을 하고요. 기타의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채권 외에 미수금 또는 대여금을 실제보다 회수를 잘했을 경우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대손의 예상액. 그러니까 대손이 내년에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결산 시점에 예상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대손의 예상액은 지금 현재 우리가 외상값으로 남아있던 매출 채권 또는 기타 채권의 잔액에서 대손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이 올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한 5년간 외상 매출금의 1% 정도는 못 받더라 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 올해는 대손율이 1%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의 1%를 내년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손 예상액은 10,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손의 예상액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000원을 못 받을 것으로 내년에 예상이 되는데 보충법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대변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살펴보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3,0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작년에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놨던 것 중에서 3,000원을 회수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는 10,000원이 잡혀 있어야 되는, 10,000원을 잡아야 되는데 3,000원이 있으니까 얼마를 보충해주면 되겠어요? 7,000원에 보충을 해주면, 대손충당금을 보충을 해주면 내년에 기존에 있던 3,000원과 7,000원이 합쳐져서 10,000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금액은 먼저 대손의 예상액 10,000원을 구해서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게 되면 나머지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으로만 보니까 잘 안 와닿지만 실제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이 50만 원 있었는데 1%의 대손율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기말에 잔액이 3,000원 있어요. 자, 50만 원에 대해서 1%를 못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대손의 내년 예상액은 50만 원의 1%인 5,000원입니다. 근데 5,000원 중에서 3,000원은 이미 잔액이 있었죠. 그럼 얼마를 보충해 주면 돼요? 3,000원을 5,0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5,000원에서 3,000원을 뺀 나머지 2,000원이 대손충당금의 추가 설정액이 되겠죠. 그럼 대변에 이미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3,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2,000원을 더 늘려줘서 대손충당금은 2,000원이 늘어나서 5,000원이 될 거고 차변에는 결산 시점에 미리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미리 한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오히려 잔액보다 예상되는 금액이 더 적다면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50만 원에 대해서 1%의 외상매출금 대손율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잔액이 8,000원이 있었네요. 그럼 대손 내년에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50만 원의 1%인 5,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놓으면 되는데 이미 8,000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었죠. 그럼 5,000원에서 8,000원을 빼게 되면 오히려 3,000원의 대손충당금을 줄여줘야 내년에 5,000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있던 8,000원의 대손충당금 중에서 차변의 3,000원의 대손충당금은 상계 반대편에 써서 3,000원을 줄여주고 그러면 8,000원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잔액이 있었는데 오히려 5,000원만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작년에 외상매출금 회수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오히려 올해는 비용에 소멸을 시켜줘도 되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회계기간 중에 결산일이 지나서 다음 회계기간이 되었을 때 대손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상사가 3월 1일 날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5천원이 회수 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말 시점에 대손충당금을 10,000원을 설정해 놨어요. 대변에 이미 못 받을 걸 10,000원으로 예상을 했죠. 대변에 있던 10,000원 중에서 잔액 한도 내니까 5천원의 대손충당금을 상계 처리하고 대변에 실제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불능이 되었으니까 외상매출금 5천원을 자산의 감소로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10,000원 중에 5천원의 대손충당금을 상계 처리했으니까 이제 대변에 남은 잔액은 10,000원에서 5천원 빠져나간 5천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실제로 대손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3월 1일 한국상사가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5천원이 실제로 대손이 발생을 했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은 3천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5천원 중에서 3천원까지는 대변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상계 처리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3천원을 쓰게 되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상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럼 예상 범위를 넘어선 잔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외상매출금 5천원은 회수가 불능되었기 때문에 없애주면 되는 거겠죠. 자, 대손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국상사가 파산을 했는데 이걸 대손 처리했습니다.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상매출금을 없애주고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는데 한국상사가 다시 이제 회생을 해서 우리한테 그 못 받은 돈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해서 뒤늦게 대손 처리한 후에 돈을 갚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손의 회수라고 하고요. 대손의 회수는 전 회계기간이 넘어서 발생한 회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 회계기간에 발생한 회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일단 전 회계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수익과 비용의 처리가 마무리가 다 된 상태에서 상각비로 처리했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던 비용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의 회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 1일인데 2018년도에 대손으로 처리했었어요. 그러면 뭐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든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든 회계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늘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5천원이 회수되었을 때 회계기간이 지나고 나서 대손 충당금이 5천원이 늘어나고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회계기간이 지나가면 상각비든 충당금이든 다 뭘로 처리한다? 충당금으로 돌려준다. 단기에 발생한 대손이 단기에 회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각비로 처리한 것은 상각비로 다시 상계 처리, 충당금으로 처리했던 것은 충당금으로 다시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 9월 1일 올해 회계기간이죠. 근데 2019년 4월 1일 올해 회계기간에 파산해서 대손 처리했다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5천원을. 근데 대손에 발생했을 때 대손 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었으니까 대변의 반대편에 상계 처리를 해서 대손 상각비 올해 발생한 것을 다시 소멸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으로 증가시켜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좀 바꿔볼게요. 올해 대손 상각비로는 5천원 중에서 3천원, 대손 충당금으로는 2천원을 처리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대손 상각비 3천원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 3천원을 상계 처리시켜주고 차변에 처리했었으니까 오히려 대변에 대손 충당금 차변에 2천원 처리했었겠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다시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2천원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현금 5천원 똑같고요. 그래서 단기분에 회계 처리한 것은 단기분에 회계 처리한 것을 반대로 상계 처리시켜주면 되고요. 전기분에 대손 충당금이 발생한 것을 전기 이전에 발생한 것을 회수했을 때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충당금도 거래에 따라서 충당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차변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상품 이외의 것을 판매했을 때 미수금이라든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영업 외, 왜냐하면 상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이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이 오히려 더 초과가 되었을 경우, 설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상품과 관련된 것은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상관비를 차감해주게 되고요. 상품과 관련되지 않은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영업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자, 기업이 몇 년 동안 거래를 해보니까 몇 퍼센트를 못 받더라. 이런 기준에 따라서 대손의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매출채권 중에서 이 바드럼 같은 경우가 차입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을 처분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 어음에 할인할 때 했었죠. 자,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하고 차입 거래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음을 만기 이전에 처분했을 때 만약에 은행에다 아예 그냥 할인된 금액으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했었고요. 차입을 했다라고 하면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었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매출 채권, 바드럼 같은 경우를 할인해서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이전 거래가 발생했는데 차입 거래 시에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 거래 시에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 대손 추산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대손의 추가 설정액은 대손 상각비로 결산 때 계상한다고 했었죠. 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자, 다음 거래에 대한 분개를 봅시다. 8월 3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회수 불능이 되었어요. 대손 충당금 설정된 금액을 살펴봐야겠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설정 금액이 4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만 원까지는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되고 4만 원을 대손 충당금 잔액을 다 쓴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되고 외상매출금을 회수 불가능이 됐으니까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대손 충당금이 결산 분계에서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에서 거의 뭐 3번에 2번 이상꼴로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대손의 매출 채권의 잔액을 한번 스스로 한번 설정해 보시고 대손율은 보통 1%에서 3%로 잡습니다. 대손율도 한번 잡아보시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손이 발생하는 회계와 대손이 회수되는 경우의 회계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금액을 한번 실제 설정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